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데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오면 살짝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거 단순히 끝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이미 한 번은 큰 변화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여요. 예전처럼 가볍게 넘기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그냥 이 관계를 흐르는 대로 두기에는 이 사람 안에서도 뭔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관계를 예전 방식 그대로 더 이상 대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어서 컵 나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이 데스 카드가 마음속에 큰 변화를 보여줬다면 이 컵 나이트는 그 변화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감정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든지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다든지 혹은 예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다만 이 컵나이트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카드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감정을 전하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다가오기보다는 은근히 말을 걸거나 여러분의 분위기를 살피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주 8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흐름이 빨라져요. 이거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게 어느 순간 행동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카드예요. 특히 이 사람은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나자는 말을 하거나 관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보여요. 이거는 천천히 막 오래 고민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확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다가온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컵 3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요, 분위기가 풀리는 카드예요.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 가벼워지고 웃음이 다시 생기고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 다시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너무 무겁게 끌고 가고 싶다기보다는 일단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괜히 장난을 치거나 가벼운 안부를 묻거나 우연처럼 다가오면서 다시 여러분과 연결점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보여요. 특히 이 카드가 있다는 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부담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있으면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웃게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왕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정말 따뜻한 카드인데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쁘다, 멋지다, 이런 외적인 매력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주는 분위기라던가 편안함, 그리고 계속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그런 부드러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뭔가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있으면 괜히 안정이 되고 챙김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이 여러분을 아껴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황제는 관계가 자라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를 완전히 끌어내기보다는 다시 자연스럽게 키워가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컵 10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여러분은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함께 했을 때 안정감이나 따뜻함이나 마음이 꽉 차는 그런 느낌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복한 장면을 상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꼭 거창하게 결혼이나 미래를 단정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여러분과 잘 지내면 내 마음이 참 편하겠다, 이 관계가 잘 풀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단순한 호감보다는 더 깊은 정서적인 만족감이 보여요. 여러분을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결국에는 따뜻한 쪽으로 길어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예전과 똑같이 둘 생각은 없어 보여요. 마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표현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더라도요, 속으로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풀어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남아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완즈 3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요. 상대의 행동을 은근히 신경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직 이 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 못한 상태로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기다림의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단순히 집착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소드 8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도 이 상황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했던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면서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는 실제 상황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머리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심판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번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둘 수 없겠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내 감정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심판 카드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단순한 인연은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쩌면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서 소드 4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요,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혼자 의미를 찾는 것도 지쳤고, 감정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것도 지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보여요. 조금만 생각을 멈추고 싶다.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포기라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가까워요.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보다 지금은 내 마음부터 회복시키고 싶은 흐름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컵라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 사람의 진심 어린 표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심 어린 사과일 수도 있고,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고, 따뜻한 연락 한 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저 나도 널 소중하게 생각했어. 나도 많이 고민했어.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리를 하려다가도 다시 흔들리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다가도 다시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 9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정말 여러분의 현재 마음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은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많이 상처받았고, 많이 버텨왔고,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을까?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경계심이 생긴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쳐있지만 버티고 있고, 상처받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아직 감정이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기다리기만 한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을 선택할지 말지 이런 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도 난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속내와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이 감정이나 고민이 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컵 에이스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온다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커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이 향한 감정 자체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뭐 단순한 호감이나 잠깐의 관심 정도를 넘어서 정말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마음,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 또는 이 사람과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수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진심은요,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여러분을 신경 썼고, 마음이 갔고, 이 관계가 특별해질 가능성을 느꼈어요. 다만 문제는 이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소드 나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갈등이 보이는데요. 이 컵 에이스가 마음이라면 소드 나이트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해도 될까? 지금 다가가는 게 맞을까? 괜히 상황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빠르게 오갔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는 성급함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방어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차갑게 선을 긋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싶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 안에서는 감정과 이성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현실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계속 막아서는 상태였던 거죠. 특히 이 카드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속으로 수없이 대화를 시뮬레이션 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연락을 해볼까? 아니야, 더 괜히 복잡해질 거야. 이런 혼자만의 고민을 반복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8번이 나와요. 이 카드가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비밀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이 관계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컵 8번은 감정이 없어 떠나는 카드가 아니라요.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물러가는 카드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고민이나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접으려 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던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까워질수록 더 깊어질까봐. 그리고 그 감정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올까봐 그런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려고 애썼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처럼 느꼈더라도 그 이면에는 혼자 감정을 정리하는 노력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진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을 좋아했지만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따라오는 현실적인 뭐 책임이라던가 변화, 그리고 본인의 불안함까지 함께 마주해야 됐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도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람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을 보면요. 가장 먼저 컵 나이트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사람의 카드는 아니고요. 오히려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카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하려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직접적인 연락일 수도 있고요. 조금은 우회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괜히 안부를 묻거나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거나 분위기를 살피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여러분의 향한 감정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다가가 보고 싶고, 혹시 아직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여요. 다만 이 컵 나이트는요, 굉장히 감정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무조건 책임지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결단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다, 이쪽에 좀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데빌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진짜 고민이 드러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자꾸 떠오르고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강한 끌림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집착이라는 의미만은 아니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깊게 얽혀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는 여러분을 잊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데빌 카드는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제약도 함께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설였던 이유가 단순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현실이나 뭐 책임감,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단에는요, 분명한 끌림과 미련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컵 4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컵 나이트로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데빌 카드로 쉽게 놓지 못하는 강한 감정도 보이고요. 그런데요, 컵 4번에서는 다시 멈칫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걸까? 괜히 또 상처만 주는 게 아닐까? 정말 이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떠나는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향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 망설이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다가오는 건지 아닌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는요, 진짜로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단은요, 아주 명확하게 뭐 끝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직진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마음은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신 있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 고민하는 모습에 가까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은 다소 오락가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따뜻하게 다가왔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혼자 거리를 두는 모습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에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솔직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 딱 그 상태인 거죠. 그게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리게 될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결단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완즈 4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관계의 분위기가 한 번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줘요. 그동안 긴장감이 있었던 관계였다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연락이 오가거나 다시 만나게 되거나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우리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품게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기보다는 다시 연결점을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소드 킹이 등장합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서 이 관계의 분위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특히 이 사람은요, 이전보다 훨씬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무작정 표현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정말 지속이 가능한 관계인지, 현실적으로 맞는 관계인지 차분하게 따져보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보다는 책임감과 현실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은둔자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관계가 한번 속도를 늦추게 돼요. 잠시 거리를 두거나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연락 빈도가 줄어들 수 있고요. 상대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은둔자는 단순한 해피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사람과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일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어쩌면 두 분 모두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각자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스티스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관계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애매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게 되거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균형을 맞춰가려는 흐름이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라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좋아하니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인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요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잠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월드 카드. 솔직히 이 카드가 나온다는 게 꽤 의미가 큰데요. 이 월드는 완성과 성취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애매하게 계속 이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관계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거나 재회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거나 혹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마음 정리를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특히 중요한 건요, 월드는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전과는 똑같은 방식으로는 이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한 단계 성장한 관계로 넘어가거나 서로에게 필요한 배움을 얻은 후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소드 3번이죠. 이 카드는 솔직히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서운함이나 아쉬움 또는 상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는 단순한 이별 카드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오히려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인정하게 되거나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에서 아픔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무조건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진실의 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두 분 모두 좀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두 분의 관계는요, 단순히 이어진다, 끝난다,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에요. 오히려 진짜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에 가까워 보여요. 잠시 가까워지고 다시 고민하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에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그 결론은 비록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도요, 두 분 모두에게 필요한 성찰과 깨달음을 남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조금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관계는 단순히 설렘만 주기 위해 나타난 인연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중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인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3개월은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나온 조언점 카드는 수용성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고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언제 움직일까?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아닌 걸까?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답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수용성 카드는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거나 붙잡으라고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반대로 흐름을 믿어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애써 왔어요. 이제는 상대의 선택까지 여러분이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 몫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붙잡으려고 할 때보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억지로 문을 두드릴 때가 아니라 들어오는 바람을 느껴볼 때라고요. 만약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인연이라면 다시 이어질 것이고, 만약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인연이라면 그것 또한 여러분을 위한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관계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 하나에 마음을 다 걸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의 상황이나 느낀 점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좀 더 깊고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개인 상담으로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리딩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속도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흘러가야 할 곳으로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완주 에이스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마음 안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카드예요. 완전히 꺼였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오고 한 번 더 해볼까? 다시 다가가 볼까?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무덤덤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순간순간 마음이 확 움직이는 때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지거나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해지거나 관계를 다시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컵 3번이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분위기를 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가기보다는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여전히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딱딱하게 끌어내기보다는 다시 편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소드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는 분명히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애매하게 넘기고 분위기만 살피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다면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말이나 결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흐름이에요. 이 관계에 계속 이렇게 둘 수 없겠다. 내 마음이 뭔지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인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마냥 흐릿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는 꽤 또렷한 판단이 서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컵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망설임이 드러나는데요. 마음은 움직이고 다시 분위기를 풀고 싶고 뭔가 분명하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멈칫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다가가도 될까? 상대가 받아주긴 할까?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가올 것 같다가도 다시 멈추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을 표현한 뒤에 그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펜타클 10번이 나와요. 이 카드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단순히 설레임만이 아니라 안정감이나 오래 남는 의미를 함께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 관계가 잘 이어진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을 수 있고요. 펜타클 10번은 현실적인 안정이라던가 오래 남는 인연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은 가볍게 소비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꽤 깊이 자리 잡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완즈 7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버티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다가가는 방식이 부드럽게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존심을 세우거나 방어적으로 굴거나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다가가기에는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속으로는 꽤 버티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혹은 이 관계에서 자신이 더 흔들리는 걸 막으려고 방어선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여러분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게 무너져서 다가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남아있고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본인을 지키려는 마음도 강해서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으면서도 방어하고 표현하고 싶으면서도 멈추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조금 신기한 건요, 이 관계가 이 사람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 감정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마음 한쪽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고 그 불씨를 꺼야 할지 다시 키워야 할지 혼자 고민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완즈 8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빨리 변화가 생기길 바라고 있을 수 있어요. 연락이 오든 대화가 되든 확실한 태도를 보이든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멈춰있는 상태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오갔을 수 있어요. 이제는 뭐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까? 차라리 나한테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소드 9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불안이 확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밤만 되면 다시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를 계속 곱씹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 혼자서 너무 많은 걱정을 떠안고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수십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지쳐갔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괜히 나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참고 버텨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서운해도 바로 터트리지 않고 화가 나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놓지도 못했고 쉽게 화내지도 못했고 쉽게 끝내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스트렝스 카드는요, 여러분이 약해서 참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 버텼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어서 완즈 7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무방비한 상태로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애매하게 굴면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방어선을 세우고 상대가 다가와도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커졌다는 걸 보여줘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 하나로 다시 모든 걸 내어주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왕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요,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사실 사랑 앞에서 차갑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주면 따뜻하게 주고 상대를 아끼고 관계를 잘 키워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직도 이 관계가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상대가 조금만 더 진심으로 다가와 준다면 나도 다시 부드럽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하지만 이 여왕제는 무조건 다 봐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카드이기도 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애매함 속에서 작아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소드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원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흐릿한 말이나 애매한 태도,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은 그런 분위기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이제는 진실을 보고 싶고 명확한 말을 듣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정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대가 어떻게 하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걸 분명히 보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아직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진실을 보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좋아하니까 더 기다린 게 맞고 소중했기 때문에 더 참았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책임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차갑게 마음을 닫는 흐름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보여요. 어쩌면 이 관계는 여러분에게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속내와 비밀이 무엇인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고민이 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달 카드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 카드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답답했을 수 있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고 놓으려고 하면 자꾸 신경이 쓰이고 다가가려고 하면 갑자기 겁도 나는 이런 감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달 카드는 상상과 불안도 함께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까지 미리 걱정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가갔다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답답할 만큼 소극적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바보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이 사람의 의외의 진심이 보여요. 이 사람 사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달 카드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에게 달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겁도 많은데 용기도 있었어요. 망설이는데도 시작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한쪽으로 정리가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정말 연락하고 싶고, 또 어떤 날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또 어떤 날은 다시 처음부터 해보고 싶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 보여요. 바보 카드는 치유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이 관계가 주는 책임감은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 감정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 따라오는 이 변화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렝스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사실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비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정을 참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을 수 있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을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별로 안 힘들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계속 감정을 눌러왔어요. 보고 싶어도 참고, 연락하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스트렝스 카드는 감정이 없어 참는 카드가 아니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참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마음속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겨진 진심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었지만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만약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고민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더 많이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람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을 보면요. 가장 먼저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온다는 거 꽤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러버스는 단순히 사랑 카드가 아니라 선택의 카드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알면서도 계속 망설여 왔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중간에만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이 관계를 계속 신경 쓸 거라면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계속 마음이 간다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결단은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을 인정하는 결단에 가까워 보여요. 그동안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애매하게 넘겼던 이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완즈 2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요, 결정을 내린 뒤에 미래를 바라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감정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아하나?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요. 지금은 만약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연락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완즈 2번은 멀리 바라보는 카드라서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좀 더 길게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 결단은 충동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리는 결론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카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펜타클 8번인데요. 저는 이 카드가 이번 결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펜타클 8번은 행동의 카드거든요. 노력의 카드, 꾸준함의 카드, 관계를 만들어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뭐 좋아한다, 보고 싶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갑자기 고백을 하고 직진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여러분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려고 하거나 이전보다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움직임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보여요. 특히 이 사람은 감정보다 행동이 늦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펜타클 8번은 마음속의 고민을 현실로 옮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카드 흐름과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 이제 단순히 고민만 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단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는 이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실제로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 순간적인 그런 설렘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 러버스의 선택, 완즈 2번의 미래 계획, 그리고 펜타클 8번의 노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현실에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도 하고 조금씩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마음과 현실이 따로 놀았다면요. 이제부터는 그 둘을 조금씩 연결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번 카드에서는 정리보다는 선택, 포기보다는 시도, 회피보다는 노력의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 결단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소드 4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관계가 바로 확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흐름을 보여줘요. 앞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인정을 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결단은 있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연락이 쏟아지거나 갑자기 관계가 확 바뀌는 느낌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단력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드 4번은 완전한 끝이라기보다는 다음 흐름을 위한 정비 시간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완즈 10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관계가 왜 쉽게 움직이지 못했는지가 보이는데요. 두 분 사이에는 생각보다 쌓인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감정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서로 말하지 못한 무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히 좋아하니까 다시 잘해보자 하고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흐름인 거예요. 한쪽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서로에게 꽤 무겁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책임감과 부담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마음만큼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 관계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따라오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소드 페이지가 나와요. 이 카드부터는 다시 움직임이 생깁니다. 다만 아주 크고 확실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움직임이에요. 상대가 여러분의 반응을 떠보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가벼운 말로 분위기를 보는 식일 수가 있어요. 혹은 직접적인 고백보다는 짧은 연락이나 애매한 말 한마디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소드 페이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 성숙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화가 생기더라도 그 대화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런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소드 3번이 나오죠. 이 카드는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건요, 이 관계 흐름 안에서 서운함이나 상처가 한 번은 들어가는 카드예요. 그동안 참고 넘겼던 말이나 애써 괜찮은 척했던 감정이나 서로에게 남아있던 아픈 기억들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소드 페이지에서 조심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도 그 대화가 완전히 부드럽게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의 말이 부족했거나 표현 방식이 서툴렀거나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말과 실제로 들은 말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서 마음이 다시 찔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꼭 관계를 끝내기 위한 상처라기보다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으로도 보여요. 아픈데 필요한 이야기라던가 속상하지만 결국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소드 7번이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관계 안에 아직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게 보여요.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다 말하지 않거나 일부러 괜찮은 척 하거나 핵심을 피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거짓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회피와 방어에 가까워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상황을 설명하려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관계는 단순히 연락이 온다, 안 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서로가 감정을 숨기고 눈치만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고요. 반대로 피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꺼내놓는다면 이 관계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스타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요. 앞에 이 소드 카드들이 많아서 좀 관계가 다소 무겁고 생각이 많고 상처를 마주하는 흐름이 강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스타는 회복과 희망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든 대화와 불편한 진실을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스타 카드는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카드라기보다는 그래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줘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완벽한 결론이 바로 나진 않더라도 적어도 마음이 조금은 정리가 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인연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기보다는 아직 서로에게 남아있는 가능성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두 분의 관계는요, 처음에는 멈춘 것처럼 보이고 중간에는 이 부담감과 상처가 다시 올라오면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마음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이 관계는 그냥 달콤하게만 흘러가는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미 없이 무너지는 관계도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피했던 감정과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로 치유가 시작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아직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문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솔직하고 성숙한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은 이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정리하고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나온 조언점 카드는 조화 카드입니다. 이 카드 참 예쁘죠? 그런데 사실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깊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누군가를 얻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라는 카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 관계 안에서 정말 많은 감정을 경험해 왔어요. 기대도 했고요. 실망도 했고요. 설렜던 순간도 있었고 밤새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가 말하는 건요,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란 거예요. 상대가 연락할까? 안 할까? 날 좋아할까? 아닐까? 이 질문들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거 놓치게 되거든요. 조화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조화보다 먼저 나 자신과의 조화를 회복하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억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인정하고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인정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감정은 인정받을 때 가장 조용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은요, 한 사람만 애쓴다고 완성이 되지 않아요. 서로의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고,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때 가장 매력적이게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관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단순히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서로가 마음은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끌림도 있었지만 망설임도 있었고 다 하고 싶으면서도 상처받기 싫었던 마음들이 함께 존재했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 하나에 모든 의미를 두기보다는 좀 더 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은 답을 얻는 시기라기보다는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온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을 다시 찾게 될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저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슈퍼땡스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카드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인연의 속도보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컵 에이스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감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아예 없거나 무심한 상태는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음 한쪽에 새롭게 피어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참 괜찮다. 다시 가까워져 보고 싶다. 이 관계가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던 걸로 보여요. 컵 에이스는 아주 순수한 감정이에요. 계산하거나 머리로 따지는 감정보다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나 따뜻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 티를 많이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감정의 물결이 시작됐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가 바보 카드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재미있어지는데 이 컵 에이스가 마음이 피어나는 카드라면 바보 카드는 그 마음을 따라가 보고 싶다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은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깊게 따지기 전에 그냥 연락하고 싶고 그냥 다가가 보고 싶고 그냥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번은 맡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바보 카드는요, 동시에 책임감이 아직 완전히 잡힌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끌리면서도 이 감정의 끝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해볼까 하는 그런 순수함은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올 현실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 날은 굉장히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없었다기보다는 아직 그 감정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몰랐던 모습에 가까워 보여요. 그 다음에 소드 6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달라지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한 감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드 6번은 마음이 덜 아픈 쪽으로 이동하는 카드예요. 복잡한 감정이나 불편한 상황이나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싫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관계가 자기 안에서 너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을 수 있어요. 이대로 더 가까워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은 조금 생각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 관계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거리를 조절하려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가 갑자기 차분해지거나 연락이 줄거나 예전보다 덜 적극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감정이 끝나서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7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기다림과 고민의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버리거나 끊어내려는 마음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는 마음이 강해 보여요. 이 관계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좀 더 기다려보면 답이 보일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펜타클 7번은 감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카드이기도 해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 카드는요,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바로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려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이 카드는요, 감정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카드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관계가 서로에게 공평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지 따져보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다가가면 상대에게도 괜찮을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저스티스는 진실을 보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인정하려는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걸 분리해서 바라보려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지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서 이 사람은 마음이 있었고 끌림도 있었고 거리를 두고 기다리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따져보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지 에이스는 다시 움직여보고 싶다는 카드예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먼저 행동하고 싶은 충동,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고 싶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을 완전히 내려놓기보다는 다시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컵 에이스가 감정의 시작이었다면요, 마지막 완지 에이스는 행동의 시작이에요. 마음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도 한번 움직여볼까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음은 있었고 한 번은 물러섰지만 결국에는 다시 움직이고 싶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마음이 열렸고 그 다음에는 겁이 나서 물러섰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따져봤지만 결국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시 여러분과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은 이 사람 안에서 쉽게 닫히는 문이 아니라 닫으려고 해도 자꾸 다시 열리는 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식은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불씨처럼 살아가는 흐름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완전 6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 참 흥미로운 카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예전처럼 무조건 상대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도 나 충분히 잘해왔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관계를 위해 노력도 했고요. 기다리기도 했고 마음도 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상대의 선택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찾고 있는 과정처럼 보여요. 특히 완주 6번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함께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상대가 돌아오는 것보다도 그래도 내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었구나. 내 진심이 가벼운 건 아니었구나. 이런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자존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운둔자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은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완주 6번이 바깥의 인정이라면 운둔자는 내면의 질문이에요. 나 왜 아직도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좋은 걸까?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상대를 기다리는 상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과정에 더 가까워 보여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이제 거의 정리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참 신기한 게 왜냐면 은둔자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 이런 순수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적으로는 조심하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아직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특히 바보 카드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는 신중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완즈 킹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이 카드는 자신감의 카드예요. 예전에는 상대의 선택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만 머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가 다가오면 받아줄지 말지, 계속 기다릴지 말지,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 그 기준을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정하고 싶어지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은 그대로 있는데 그 감정에 끌려가기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월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가 이어지든 정리가 되든 여러분은 이제 예전의 여러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월드는 결과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성숙의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관계를 겪은 나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지 2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미래를 바라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결국 멈춰있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상대와 잘 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더 이상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아직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은 남아있어요. 기대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사랑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더 깨닫고 있고요. 자신의 삶을 다시 중심에 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카드 흐름에서는 상대를 향한 사랑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더 크게 보여요. 어쩌면 이번 인연은 상대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속내와 비밀이 무엇인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고민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단순히 설렘이나 호감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이 관계를 꽤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신중했을 수 있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다가가고 싶으면 다가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꾸 계산하고 따져보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맞을까? 이 관계에 서로에게 공평한 관계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일까?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스티스는 양심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감정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감이나 상황적인 조건도 함께 보려고 했던 모습이 강하게 느껴져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컵 7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혼란이 드러나는데요. 이 저스티스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지고 있었는데 정작 마음속은 굉장히 복잡했던 거예요. 컵 7번은 선택지가 많은 카드이기도 하고 상상과 기대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잘 되는 상상도 했고요. 멀어지는 상상도 해봤고, 다시 가까워지는 장면도 떠올렸고, 아예 정리하는 모습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생각은 많았는데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보다 생각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였던 거죠. 특히 컵 7번은 환상과 현실 사이로 오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의 향한 감정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반대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고민이 길어졌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 5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사실 이번 리딩의 핵심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비밀은 여러분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었기 때문이에요. 완주 5번은 충돌의 카드예요. 그런데 이게 꼭 사람과 사람만의 싸움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과 현실이 싸우고 용기와 두려움이 쌓이고 다하고 싶은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싸우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을 수 있지만 속에서는 정말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을 인정하면 편할 것 같은데 또 무섭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또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다가가려고 하면 현실이 걸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미련이 남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문제지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카드를 보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던 쪽에 가까워 보여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현실은 멈추라고 하고 두려움은 피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겼던 진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더 두려워진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신중했고 더 망설였고 그래서 더 혼자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이 사람의 애매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내적 갈등의 흔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쉽게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솔직한 속마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람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을 보면요. 가장 먼저 펜타클 킹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은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확신이 부족했고,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따져봤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펜타클 킹은 달라요. 이 카드는 안정과 책임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게 될 첫 번째 결단은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겠다. 이거에 가까워 보여요. 예전처럼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움직일 의향이 있는지, 실제로 이어갈 생각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카드에서는 단순한 설렘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가볍게 소비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매지션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매지션은 행동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 생각만 하는 카드가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음이 있어도 고민만 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시도를 해보려는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와요. 이거는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든지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매지션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상상만 하지 않고 일단 해보자,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솔직히 이번 카드에서는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만 생각하면 의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이 저스티스, 컵 7번, 완주 5번의 긴 고민 끝에 이제는 결론을 내려고 움직이려는 흐름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 2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조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분명 움직이겠다는 에너지가 강했는데 마지막에는 여전히 조율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단은 무조건 직진을 하기보다는 움직이면서도 균형을 맞추려는 결단에 가까워 보여요. 예를 들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만 자신의 현실도 챙겨야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너무 급하게 다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자기의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관계를 아예 끌어내기보다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펜타클 2번은 완벽하게 결론이 난 카드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균형점을 찾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이긴 하지만 자신의 속도대로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는 고민만 하지 않고 움직여보겠다. 다만 내 현실과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이겠다에 가까워 보여요. 이번 카드에서는 솔직히 정리의 에너지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시 연결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여러분과의 가능성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가능성을 현실에서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시점에 들어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결단은 단순한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그 결단 자체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결단 이후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완즈 8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갑자기 관계가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동안 멈춰있던 관계였다면 어느 순간 예상보다 빠르게 연락이 오가거나 대화가 시작이 되거나 분위기가 확 바뀌는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이 사람이 고민만 하지 않고 움직여보겠다는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 결단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지 싶을 수 있어요. 연락이 오거나 만남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말이 갑자기 나오면서 관계의 공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요,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애매한 상태로만 계속 남아있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결론이나 정리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고요.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 반복되는 흐름이 끝나고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월드는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예전과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분명히 한 번은 중요한 전환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행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속도가 늦춰지는데요. 완즈 8번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월드처럼 큰 전환점이 들어오는데도 그 이후에 바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흐름이 맞나? 이 사람은 이렇게 다시 받아들여도 될까?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행매는 답이 없는 멈춤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기 위한 멈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가 조금 겉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에 가까워 보여요. 그 다음에 소드 7번이 나옵니다. 이 카드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 안에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마음이나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모든 생각을 다 말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속마음을 전부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눈치를 보거나 핵심을 피하거나 괜찮은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나 책임있게 행동을 하는지,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하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완즈 킹이 나와요. 이 카드에서 관계 에너지가 다시 강해집니다. 완즈 킹은 주도성과 열정의 카드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 관계를 더 이상 애매하게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기준을 정해야겠다 하면서 훨씬 당당해질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흐름을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소드 7번처럼 서로 눈치 보고 숨기고 피하는 흐름이 있었다면 완즈 킹에서는 누군가가 더 이상 그 애매함을 참지 않고 방향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퀸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드 퀸은 감정보다는 진실을 보는 카드예요. 여러분이든 상대든 결국에 이 관계에서 냉정하고 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관계가 나한테 좋은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무조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이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예전처럼 애매하게 끌려가지 않을 거고요. 정리를 하게 되더라도 감정에 휩쓸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을 세운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냉정하고도 또렷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두 분의 관계는요,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중간에는 큰 전환점과 멈춤이 함께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숨겨있던 문제나 애매한 태도가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할지 선명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거 마냥 달콤한 흐름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더 이상 감정만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잠겨있던 문이 한번 열리는 느낌이에요. 다만 그 문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편안한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 안에서 정말 봐야 할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예상보다 빠른 변화도 들어올 수 있지만요. 마지막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온 조언점 카드는요, 연기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 기다리라는 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 카드는 기다림 자체를 말하는 카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카드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사람의 선택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결론은 계속 뒤로 미뤄왔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직은 결정하기 이르다. 이런 생각들로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리딩을 보면요, 이 사람도 오랫동안 망설였고,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 관계도 오랫동안 애매한 상태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가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쩌면 상대방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연기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미루지 말라고요. 결정을 미루고, 감정을 미루고, 행복을 미루고,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미루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카드에서는요, 상대방의 연락보다, 상대방의 결단보다 여러분 자신의 결단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스스로 정해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기다리는 걸 멈추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오히려 관계의 흐름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상대를 쫓는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딩의 진짜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로 보여요. 카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행복은 생각보다 자주 미뤄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사랑도 행복도 여러분 자신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은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는 부분만 편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슈퍼땡스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너무 오래 미루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딩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펜타클 8번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그냥 감정만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요, 오히려 속으로 꽤 오래 고민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요. 펜타클 8번은 노력의 카드이기도 해서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다듬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여요. 다만 이 사람은 감정을 확 드러내는 타입이라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방법을 찾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만 신경 쓰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요. 사실 이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는 이 관계를 계속 보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펜타클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방어적인 마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전부 열어 보이는 것도 어려워해요. 이 사람은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한 감정도 있고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겁도 나고 너무 많은 걸 내어주면 내가 흔들릴까 봐 조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해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놓기는 싫은데 완전히 내 마음을 열기도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답답하게 느꼈을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잡고만 있지? 딱 이 느낌으로요. 그런데 이어서 완즈 킹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확 강해지는데요. 이 사람은 단순히 소극적이기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분명히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끌리는 마음도 있고요. 이 관계를 자기 쪽으로 다시 움직여보고 싶은 의지도 있어 보여요. 다만 완즈 킹은 자존심도 강한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쉽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연락하고 싶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보고 싶어도 태연한 척하고, 흔들리면서도 오히려 더 당당한 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만 놓고 보면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관계를 다시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흐름인 거죠. 그 다음에 황제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도 굉장히 강한데요. 이 완즈 킹이 열정과 주도권이라면 황제는 책임과 통제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마냥 감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황제는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카드라기보다는 감정을 통제하는 카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고 약한 모습보다는 단단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차분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요, 관계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고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월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하나의 완성, 마무리, 전환점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이제 한 번은 결론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애매하게 두기에는 너무 오래 왔고, 계속 잡고만 있기에는 이 마음도 현실도 무거워졌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의 방향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느끼는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월드는 끝만 의미하는 카드가 아니고 끝과 동시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흐지부지 끝내고 싶다기보다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다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워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정말 강렬한데요. 이 타워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충격적인 변화라던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진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계속 통제하고 버티고 계산하고 있었지만요, 그 마지막에는 이 통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 보여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연락일 수도 있고, 갑자기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일 수도 있고, 이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나 대화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괜찮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워는 무섭기만 한 카드가 아니라요, 오히려 억지로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는 카드예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눌러왔던 만큼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예상보다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의 결론은요,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아서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향한 마음을 단순히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붙잡고 있었고, 계속 생각을 했고, 계속 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사람 안에서 이미 조용한 변화가 아니라 곧 터질 변화의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이 사람 멀쩡해 보여도요,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결국 이 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차분해 보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고, 무심해 보이지만 계속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의 벽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컵퀸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감정이 정말 깊은 사람에게 자주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감정을 단순히 좋아한다, 관심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상처를 받아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했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은요, 사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도 하고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는 편이에요. 이 카드에서는 아직도 상대를 향한 애정이 느껴져요. 서운했던 기억도 있지만 그보다 좋은 기억을 더 오래 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컵킹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정말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컵 퀸 다음에 컵킹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감정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설레임이 아니라 이 사람과 진짜 잘 맞는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보다 깊은 인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컵킹은요, 감정을 오래 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론 여전히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번 카드에서는 단순한 집착이나 미련보다는 정서적인 연결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좋아한다는 감정보다도 나한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행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보이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상황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대의 마음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계속 멈춰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행매는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관점을 바꾸게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 뭘까? 나는 왜 이 사람을 놓지 못할까? 사랑이라는 게 꼭 붙잡는 것만 아닐 수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심판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등장하면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심판은 깨어남의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이 관계를 바라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드러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심판은 재평가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내가 기대했던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까지도요. 이 카드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에너지가 강해지는데요. 예전에는 상대가 움직이기 기다렸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전차는 앞으로 나아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멈춰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타클 에이스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정말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의 카드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 새로운 시작이 꼭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스로를 좀 더 소중하게 대하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어쨌든 카드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나의 미래도 함께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예전에는 상대가 전부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도 원하지만 행복도 원하고 안정도 원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을 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카드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이번 인연의 가장 큰 선물은 상대방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속내와 비밀이 무엇인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고민이 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바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다는 건요. 조금 의외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훨씬 더 순수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향한 감정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으면 좋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었고,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감정 이후에 따라오는 현실과 두려움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예전의 어색함이나 갈등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바보 카드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생길수록 오히려 부담도 함께 느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감정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 따라오는 책임감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은요, 생각보다 더 많이 시작하고 싶어 했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소드 8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갇혀 있었다기보다는 본인 생각 때문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드 8번은 실제 상황보다 머릿속에 더 복잡한 카드예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괜히 상황만 어색해질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됐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카드에 나오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현실이 막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를 현실 탓으로 돌렸을 수 있지만 카드를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자기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용기 부족일 수 있고 확신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싶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안에서는 그게 정말 큰 벽처럼 느껴졌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사실 이번 리딩의 핵심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까지 계속 감정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절제는 균형의 카드예요. 감정을 터트리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눌러가면서 맞추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전부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좋아해도 그런 티를 줄이고 보고 싶어도 참았고 연락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절제 카드는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조절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적당한 타이밍을 찾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이 조절을 했고, 너무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숨겨왔던 진심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요. 사실 여러분과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거 생각을 하다가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참고 계속 조절을 하고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남아있던 모습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보여준 이 애매함은요.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지나치게 신중했던 사람의 흔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람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내리게 될 결단을 보면요. 가장 먼저 컵에이스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온 순간 저는 이 사람의 결단이 감정을 닫는 결단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마음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흐름에 가까워 보입니다. 컵 에이스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카드예요. 그동안은 애써 외면했고 생각으로 눌렀고 현실적인 이유로 붙여가면서 참아왔지만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결단은
그래, 내가 좋아하고 있었구나. 아직 내 마음이 남아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결단으로 보여요. 특히 앞 질문에서 바보 카드, 소드 8번, 절제가 나왔었잖아요. 시작하고 싶었지만 망설였고, 다하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묶어뒀고, 감정을 계속 조절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없는 척하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완주 9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고민이 보이는데요. 컵 에이스에서 마음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했다고 바로 행동하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완주 9번은 많이 버틴 사람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으면서도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움직였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다시 시작했다가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망설이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이 없어서 망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마지막 방어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카드가 정말 강하게 나와요. 바로 완즈 킹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왜냐하면 완즈 킹은 결국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주도권을 잡는 카드, 행동하는 카드, 결정을 내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이 마음을 인정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움직이는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사람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관계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겠다는 태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는 에너지예요. 이 사람은 결국에 자신의 마음 외면하는 쪽보다는 직접 확인을 해보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인 거죠. 물론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번 카드의 방향은 분명히 이 움직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단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두렵지만 직접 움직여 보겠다는 거예요. 이번 카드에선 솔직히 거리두기나 정리 에너지보다는 감정의 인정과 행동의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특히 처음 컵 에이스와 마지막 완즈 킹의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마음이 열리고 용기가 생기고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어보려는 단계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번 결단은 포기의 결단이 아니라 시도의 결단으로 읽혀집니다. 자, 그럼 이 결단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관계로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단순히 사랑 카드가 아니에요. 선택의 카드이자 마음을 마주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앞 질문에서 이 사람이 마음을 인정하고 움직이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단 이후에는 두 분 사이에서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애매했던 관계라면 애매함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썸이었다면 관계를 정의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단절된 관계였다면 다시 연결될지 아닐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카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감정을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직면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보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관계의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지는데요. 이 러버스에서 마음을 확인했다면 바보 카드는 다시 시작을 하는 에너지예요. 예전에 오해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관계를 너무 무겁게 끌고 가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한번 해보자라는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바보 카드는 시작의 카드이지 완성의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미숙함도 함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드 6번이 나와요. 이 카드를 보니까요, 두 분은 결국 예전의 아픔이나 힘들었던 구간을 지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소드 6번은 이동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반복되었던 오해라던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라던가 답답했던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 극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두 분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으로도 읽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좀 더 편안해지는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나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속도가 확 느려져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카드가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펜타클 나이트는 느리지만 가장 오래가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갑자기 불타올랐다가 사라지는 방식보다는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행동으로 보여주고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느리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속도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요. 급하게 가까워지는 관계보다는 천천히 신뢰를 쌓는 관계가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흔들렸다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서운함이 생겨도 바로 포기하지 않고 오해가 생겨도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모습이 들어오는 거죠. 특히 스트렝스는 사랑의 힘보다는 이해의 힘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한 설레임보다는 좀 더 깊고 단단한 연결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스티스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결국 이 관계는 균형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만 기다리고 누군가만 애쓰고 누군가만 상처받는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저스티스는 공정함의 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을 하고 문제는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맞춰가면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분위기는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성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관계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보여요. 특히 이번 카드에서는 극적인 재회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래갈 수 있는 관계의 기반을 다시 만드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인연은요,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성숙한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게 더 목적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설렘도 있지만요. 그 설렘 위에 신뢰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나온 조언점 카드는 인내 카드입니다. 이 카드 참 묘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기다리라는 건가? 참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씨앗이 꽃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오늘 심었다고 내일 꽃이 피진 않잖아요. 싹이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계절도 필요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지금 여러분이 답답한 이유는 어쩌면 결과를 너무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다시 이어질지 아닐지, 진심이 맞는지 아닌지 그 답을 당장 알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은요. 지금은 결과를 확인하는 시기보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더 가까워 보여요. 특히 이번 4번 카드에서는 펜타클 카드도 많이 나왔고 저스티스, 스트렝스 이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카드들은 모두 천천히를 이야기해요. 급하게 가져가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고 시간을 들이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상대를 재촉하는 인내가 아니라 내 삶을 놓치지 않는 인내예요. 상대가 움직일 때까지 내 행복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도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내 웃음을 지키는 것, 내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이 카드가 말하는 진짜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꽃은 자기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알고 있듯이 인연도 자기만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당기려고 해도 안 되고 억지로 밀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요. 분명히 움직임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보였는데 하지만 동시에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흐름도 함께 보였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좋은 인연은 서두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정말 여러분과 이어질 인연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너럴은 모든 분들에게 100%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니 여러분 상황에 맞는 부분만 편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꽃은 피는 시기를 재촉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속도를 믿어보세요. 인연도, 사랑도, 행복도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타이밍에 찾아오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